단독, 홍명보 선임 과정서 박은호 추천한 A위원, 투표한 거 맞다. 스포츠윤리센터의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조사에서 다비드 박은호를 추천했으나 누락됐다고 주장한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A위원이 박은호에 투표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신동욱 위원실을 통해 확인한 윤리센터 결정문에 따르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조사에서 홍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에서 두 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차 회의 당시 한정강희 위원이 박은호 감독을 추천 대상에 포함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나 축구협회의 회의 자료에선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표기됐다는 것이다. 센터는 결정문에서 해당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실로 확인된다며 외국인 감독 후보자 박은호가 8명이 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단독으로 1순위가 되며 홍 감독은 7명이 추천을 받아 2순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취재 결과 A위원은 10차 회의 때 박은호에 투표한 게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센터 결정문에 나온 것처럼 A위원은 홍명보, 박은호, 거스 포예트, 헤수스 카사스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A위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4명을 추천한 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추천 후보를 수정한 기억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리센터에 해당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 맞냐는 질문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윤리센터인지는 모르지만 4명 후보를 추천한 게 맞냐는 연락을 받은 적은 있다고 애매하게 답했다. 윤리센터의 이번 결정문은 축구협회가 지난달 전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록을 공개하며 밝힌 내용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의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와도 배치된다. 윤리센터의 조사가 사실이라면 축구협회가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문체부가 감사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특정감사에서 홍명보 감독이 추천 후보 공동 1위였다고 결론낸 문체부는 10차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센터처럼 회의록 내용을 보고 정강희 위원들을 개별 조사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개별 위원들을 조사하지 않은 건 회의 이후 개인 기억은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감사 근거 능력이 있는 회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이번 논란에 대해 문체부 감사에서 모두 확인된 사항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리센터는 축구협회에 대한 조사를 성실히 했다며 말을 아꼈다. 단독, 스포츠윤리센터, 홍명보 감독, 2위 득표자였다. 최다 추천받은 건 박은호. 홍명보 축구대표팀 선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부분은 감독 선임 업무를 이끌던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지난 6월 사임한 후 관련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후보자들을 면접하고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이 이사는 정 위원장이 정해놓은 순위에 따라 감독 후보자들을 면담하고 협상하는 후속 업무를 이어받은 것이라며 홍 감독은 정 위원장이 정한 후보자 순위에서도 1순위였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축구협회는 정 위원장 사임 직전 열렸던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홍 감독이 다비드 박은호와 함께 7표로 공동 최다 추천을 받은 내용이 담긴 회의록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홍 감독이 단독 혹은 공동 최다 추천을 받은 게 아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신동욱 국민의힘 위원실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정몽규 축구협회장, 김정배 상금부회장, 이임생 이사 등에 대해 직무태만, 권한 남용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했는데 이 결정문에는 6월 21일 10차 정강위 회의에서 박은호가 8표, 홍 감독이 7표를 받았다고 나온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축구협회가 제출한 10차 정강위 회의 자료를 보면 홍 감독은 박은호와 함께 7명이 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공동 1순위인 것으로 나온다면서
이 회의 자료엔 정강위원 A가 헤수스 카사스와 바그너를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표기돼 있으나 위원들 발언을 정리한 회의록을 살펴보면 A 위원은 B 위원이 추천한 3명, 홍명보, 바그너, 거스 포옙, 에더하여 카사스와 다른 외국인 후보자 1명까지 추천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실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 바그너가 8명이 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단독으로 1순위, 홍 감독은 7명이 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2순위로 확인됐다고 했다. 홍 감독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게 아님에도 정 위원장이 그를 1순위 후보로 정한 게 맞는다면 이임생 이사가 그의 집 앞을 찾아가 면담하고 그 자리에서 감독직을 제안한 것에 더해 특혜 선임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현재 월드컵 3차 예선을 이끌고 있는 홍 감독 정당성에 흠이 갈 수도 있다. 그는 지난 9월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내가 1순위라고 해서 수락했다. 2순위나 3순위였다면 감독직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홍 감독이 바그너보다 적은 추천을 받았다 해도 정 위원장이 그를 1순위 후보로 정한 게 절차적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 10차 정강위 회의에서 위원들이 후보자들을 추천한 건 최종 후보군에 들어갈 인물을 줄이기 위함이었고 그 안에서 최종 우선순위는 정 위원장이 정하도록 출석위원 전원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스포츠윤리센터 판단에 대해 축구협회는 해당 결정문이 협회에 접수가 되지 않아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위원장 사임 상황을 둘러싸고 정몽규 회장과 정 위원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도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서 드러났다. 정 위원장은 10차 정강위 회의 후 외국인 후보자 2명과 화상 면접을 한 뒤 6월 27일 정 회장을 찾아가 그 결과와 함께 홍명보 바그너 포옙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감독 후보자 명단을 보고했다. 그 다음 날 정 위원장은 인신상의 이유를 들어 협회에 사의를 표명했다. 축구협회는 윤리센터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정 회장이 화상 면접만으로 정하지 말고 최종 감독 후보자 3명 모두를 대면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합리적이다라고 피드백을 줬다고 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윤리센터에 정 회장으로부터 외국인 후보자들을 만나보라는 말은 들었으나 홍 감독을 면접해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정 위원장은 홍 감독을 1순위로 정한 자신의 결정을 정 회장이 거부했다고 느끼고 실망감을 느낀 데다 건강 문제까지 겹쳐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3. 홍명보 감독은 무혐의, 정몽규 회장은 직무태만으로 징계 요청한 윤리센터. 지난 20일 신동욱 국민의힘 위원실에 따르면 윤리센터는 정몽규 회장이 업무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징계를 요청하는 조처를 의결했다. 신 의원 측은 문체부에 이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서도 협회 운영 전반에 여러 하자가 발견됐다며 확인된 위반 행위에 대해 상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센터는 정 회장이 정혜성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의 사임 뒤 임의적 행정을 김정배 상금부회장에게 승인한 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정배 부회장이 이사회를 생략하고 별도 회의를 열어 이임생 이사에게 정강위원장의 권한을 위임한 조처도 규정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 7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이후 5개월간 공석으로 남았던 대표팀 감독직에 홍명보 울산 HD 전 감독을 선임했다. 문제는 홍 감독이 대표팀 감독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해왔다는 것이다. 대표팀을 수락할 생각이 없었던 홍 감독은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설득 끝에 지휘봉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홍 감독이 감독 선임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또 이 같은 구설수 가운데 역시나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클린스만 전 감독의 선임 당시에도 부당한 개입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감사를 열어 축구협회를 조사했고 문체부는 감사 최종 브리핑에서 축구협회가 총 27가지의 위반 사항을 저질렀음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정몽규 회장,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이사 3명은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은 상황이다. 윤리센터는 정몽규 회장뿐만 아니라 김정배 부회장 역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문체부에 징계를 요청한 상황이다. 김 부회장의 관할 영역은 대회운영본부와 경영본부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 감독 선임을 담당하는 기술본부, 전력강화위 업무에 개입했다고 봤다. 여기에 거스 포옙, 다비트 바그너 등 외인 후보군을 차례로 만난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에 면접 내용을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최종 후보로 추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언론에 회의 내용이 유출될 것을 우려했다는 이 이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윤리센터는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본인이 선발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 SPO 현장, 땡크유, 양민혁, 이제는 토트넘맨 양민혁 고별전 개봉박도, 포항전 직후 손흥민 품으로. 강원FC는 23일 오후 2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 1-2024의 38라운드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한다. 이번 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갖는 강원은 만약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 뒤 같은 날에 열리는 김천 상무와 FC 서울의 경기에서 서울이 승리한다면 김천을 제치고 K리그 1준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강원이다. 그렇기에 강원은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날 준우승만큼 중요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는 토트넘 호스퍼로 떠나는 양민혁과 작별을 고하는 행사였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강원의 1군 명단에 포함된 양민혁은 프로 데뷔와 동시에 남다른 존재감을 뽐냈다. 강력한 슈팅과 저돌적인 드리블을 바탕으로 날고 기는 선배들 사이에서 제기량을 발휘했다. 이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토트넘이 반응했다. 토트넘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양민혁에게 이적 제안을 건넸고 양민혁은 이를 수락했다. 다만 여름 이적이 아닌 현 K리그 1시즌을 마친 뒤 내년 1월 토트넘에 합류하는 조건이 마련됐다. 이처럼 토트넘 이적을 확정한 양민혁은 이후에도 꾸준히 능력을 선보이며 결국 프로 데뷔 첫 시즌 총 37경기에 출전해 11골 6도움이라는 훌륭한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자연스레 포항전은 양민혁이 강원 소속으로 뛰는 마지막 경기가 됐다. 이에 강원은 비록 1시즌이었지만 경기 전후로 양민혁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미 강릉종합운동장에는 땡크유, 양민혁이라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으며 기념사진을 찍기 위한 강원 팬들이 몰려 있었다. 경기 후에는 양민혁을 위한 환송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양민혁을 포함한 강원 선수단 전원이 호성적을 기념해 팬들과 하이파이브 행사 및 퍼레이드도 펼쳐진다.